내성결핵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쓰는 약이 4가지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1차 약 중에 아주 중요한 2가지 약이 있습니다. 이제 이소니아지드, 아이나라는 약, 우리가 아이나라고 하는데 그거와 리판핀이라는 이 2가지 약이 있는데 이게 핵심 약인데 이 약이 안 듣는 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제내성결핵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뭐 이 하나씩만 안 듣는 균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내성결핵 하면 이제 다제내성결핵을 많이 얘기하고요. 왜 생기나 아까도 말씀드린 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변이 생기듯이 이 결핵균도 워낙에 이제 자연적으로도 변이가 이게 안에서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이들가 생긴 균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여러 개를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다 말다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조기 중단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약을 드시다가 힘든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뭐 한 6개월 치료하자고 했는데 2달 먹으니까 많이 좋아졌네 해서 중단하거나 하시지 말고 네네. 그럴 때 이제 잘 상의해서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완료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2번째는 나는 약도 잘 먹고 네. 문제도 없고 근데 왜 또는 나는 약을 먹은 적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결핵인데 네. 내성결핵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안타깝지만 내성결핵균이 들어온 거죠. 처음부터.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결핵일 수도 있고 해서 근데 내성결핵을 그래서 잘 진단하는 게 왜냐하면 내성이 있는데 그냥 일반 결핵처럼 치료하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조사해 봤더니 내성결핵이어서 약을 적절하게 바꾸고 잘 치료가 되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은 내성결핵을 잘 진단해서 그거에 맞는 약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결핵이어야 되죠. 이제 결핵균 진단이 우선이고 결핵균이 이 약에 우리가 쓰는 약에 잘 듣는지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핵균이 나오게 되면요. 그래서 그거를 약제 감수성 검사 또는 뭐 내성 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일반 결핵인지 내성결핵인지 조사해서 내성결핵인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하게 약제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 내성결핵 수도 아까 우리 결핵 환자 수도 이렇게 줄고 있듯이 내성결핵 환자 수들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10년경에 뭐 1000명 가까이 하다가 지금 한 500명 이하로 많이 떨어졌고요. 내성결핵도 약물 치료가 기본이고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약제를 2차 약제를 함께 병합해서 사용해야 되고 내성결핵 약은 조금은 달라요. 그 1차 결핵약하고 15년 이후로는 신약도 도입이 돼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운용하는 이런 신약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엔 쓸 수 있고 치료 기간도 조금 더 깁니다. 일반 결핵보다는 훨씬 길고 다제내성 결핵 전문 기관들이 있고 치료를 하면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치료 기간 동안 또 다행인 건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결핵 치료가 무료가 됐어요. 정말요? 네, 무료가 된 지 꽤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 또 뭐 신약 같은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신약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이 꽤 되지만 그런 것들도 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꾸준히 잘 받으실 수면 됩니다. 잠복 결핵은 노출돼서 결핵균이 몸에 들어온 상황, 도균자이면서 병이 활동성으로는 발병하지 않은 그 상태를 저희가 잠복결핵 감염이라고 하고 균이 들어는 온 거예요, 몸에. 들어는 왔지만 병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도 없고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면 균이 들어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건강검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밖에 없나요? 잠복결핵 감염은 균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무슨 방법을 써도. 왜냐하면 균이 들어는 왔지만 밖으로 나오면 그건 병이거든요. 네네, 그건 보균만 된 상태, 몸 어딘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복결핵 감염을 진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결핵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세도 없고 엑스레이도 깨끗하고 다만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 우리 몸에 특이한 어떤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몸에 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이제 잠복결핵 검사고 그거에서 양성이 나오면 아까 그런 상황에서 감염이 됐구나, 보균자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걸 검사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여기다가 투베르클린 반응이라고 해서 피부 반응 검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 아이들은 아직도 1차 검사로 투베르클린 반응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성인에서는 혈액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이제 전혈 인터페론 감마 검사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면역 반응을 재서 잠복결핵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보균자일 가능성이 워낙 나도 모르게 감염됐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 결핵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나이가 많을수록 가지고 있다가 발병이 네, 그렇죠. 그래서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내 몸에 결핵균이 보균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붙잡고 지나가는 분들을 결핵 붙잡고 검사합시다. 해서 네. 잠복 결핵 검사를 하고 치료하지는 않고 있고요. 결핵 검진은 또는 치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우에 하냐 하면 이렇게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접촉이 됐을 때 지금 명확하게 최근에 접촉을 통해서 내 몸에 결핵균이 들어왔으면 발병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최근에 감염되기 때문에 그게 뭐 가족에서의 노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노출일 수도 있고요. 균이 있으면 이 균을 보균하고 있지 못하고 결국 병이 될 확률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네. 내 몸의 면역이 안 네네. 좋아서 이식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예들이 있는데 이렇게 결핵 발병이 위험이 높은 경우 또는 저희처럼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직원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가 결핵이 걸렸을 때는 저 자신도 문제지만 또 이제 상당한 그쵸. 사회적 네.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집단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결핵예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에서 잠복결핵 검사를 하고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을 진단하고 치료를 통해 목적은 결핵이 생기는 걸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저렇게 보균자가 있다고 해서 치료를 하지는 네. 않고 있습니다. 치료 자체가 아까도 이제 결핵 치료처럼 잠복결핵 치료도 조금 다르지만 그냥 일반 폐렴처럼 한 일주일 약 먹고 잠복결핵도 치료되는 그렇군요. 거라면 저희가 큰 걱정 없이 다 치료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진 않고 잠복결핵 감염도 결핵균이 들어오는 왔기 때문에 치료약도 결핵약이에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릴 때 보통은 그 활동성 결핵은 아니고 균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결핵약을 다 쓰지 않고 그 4가지를 다 쓰지 않고 6개월, 9개월을 그 오랜 기간을 치료하지 않고 다 반반 정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반반 정도. 네네. 약도 반, 기간도 반. 그 결핵약 중에 저희가 잠복결핵 치료로 쓰는 약이 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 아이소니아지드, 이 아이나라고 하는 요 약을 한 9개월 먹었는데 너무 길고 치료도 그럼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요런 아주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서 리팜피닌약을 4개월 먹거나 아니면 2가지 약을 한 3개월 먹거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큰 무리가 없다, 효과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약을 치료를 하고 있고 네. 적절하게 이런 기간 동안 잘 받으면 결핵이 발병하는 거를 한 60에서 90%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